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윤석열은 네덜란드 방문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여기에 언론들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반도체 협력 강화가 목표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버스가 전하고 있는 외신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이 만날 리터 총리는 현재 권력 이양을 준비하고 있는 과도 내각의 수반이고 새로운 정책 수립 등을 할 수 없는 명목상의 정부 수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식물 총리를 왜 만나러 갔냐는 겁니다. 최근 리터 네덜란드 총리는 11월 총선에 앞서서 총선이 끝나면 사임하고 완전히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11월에 총선을 치렀고 여기서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내년 1월이 되면 정권이 바뀌어요. 이런 과도 내각은 외교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는 관례 또한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무슨 실권이 있다고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외교적 약속도 협정도 맺을 수 없는 식물 총리가 윤석열더러 오라고 초청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런 과도 내각과 정상회담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네덜란드로 갔던 겁니다. 왜일까? 김건희가 네덜란드 여행 가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 진짜 내막은 모르겠지만 혈세 써가며 갔으니 뭔가 성과는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매불쇼 최욱씨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재용이 작년에 ASML 노광 장비를 5년간 50대를 계약했다는 추측성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다. 그 계약을 윤석열이 이번에 자기가 따온 성과인 것처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쇼하러 간 게 아니냐. 윤석열의 뚝심이 통했다. 꿈의 반도체 장비 50대 확보. 이런 기사가 나올 것만 같다는 겁니다. 자, 관련 배경 정보를 드리자면 이 ASML 반도체 업체는 슈퍼을로 불리는 반도체 장비 업체고 네덜란드는 ASML 보유국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 업체가 만드는 반도체 노광 장비는 대당 2,500억 정도 하고 매년 50대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이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은 이 장비를 확보하고 ASML의 아시아 생산 공장을 한국에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ASML은 아시아 생산 공장을 대만에 짓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대만에 기술적으로도 밀렸는데 이제는 설비상으로 그 생산 능력에서도 밀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ASML 등 세계적인 장비 업체들의 생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ML은 향후 재생에너지로만 장비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은 윤석열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경시하고 오히려 때려잡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생산공장 유치에 실패하면서 대만에 크게 밀렸다. 이렇게 한국 반도체를 파괴한 윤석열이 네덜란드 ASML 가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뭔가 준비된 공치사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삼성 이재용이 미리 확보해둔 ASML 장비 몇 대를 윤석열이 단판지어서 확보했다.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탈중국 선언, 아리백 무지로 한국 반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의 네덜란드발 찬양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국힘당에서는 김기현 사퇴론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인류안의 혁신이가 그냥 끝났고 혁신을 해내지 못한 지도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이기 때문에 쇄신 차원에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건희 특검과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 본질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내분 상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 김기현은 공간이 구성 시기를 늦추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기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은 윤석열한테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줄 테니까 날 내쫓지 마. 만약 날 내쫓으면 특검법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라는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지난 5일과 8일에 김기현과 회동하면서 그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자, 이것을 경향신문에서는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 시 이탈표를 단속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김기현이 윤석열과의 딜에서 이긴 거죠. 누가 이긴 것이든
이제 김기현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윤석열에게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는 필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사퇴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언론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원외에 있는 이준석이 좀 떠들고 원내에서는 하태경, 서병수가 김기현을 흔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맨날 딴소리하는 똑같은 인물 한 3, 4명 정도가 이전과 비슷한 소리를 하는 정도인데 이것을 두고 김기현 사퇴론이 거세다, 막 불붙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왜 김기현 사퇴론이 거세다고 할까? 그것은 일부 언론들도 김건희 특검법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이 극우 매체 데일리안조차도 김건희 명품백을 들먹이면서 연일 김건희 치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버려야 우리 진영 전체가 사는데 김기현이 자기만 살겠다고 윤석열과 거래 야합하면서 김건희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을 흔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지금의 알맹이 없는 김기현 사퇴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김건희를 버리자는 쪽과 김건희를 지키자는 쪽이 김기현 사퇴론이라는 가상의 아젠다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자, 비윤과 언론들의 생각은 김건희 특검을 막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현재 전 국민의 60에서 65% 정도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국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방탄 프레임이 깨진다고 생각한 민주당 내 가결파가 있었듯이 김건희 특검을 가결시켜야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힘당 내 가결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총선판이니까 물론 이것은 무기명 투표라 누가 찬성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탈표 숫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김기현 대표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도 문제고요. 이탈표를 원천 봉쇄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이탈표가 조금 나와도 저 국힘당 윤석열과 한몸이네, 안 되겠어, 그래도 문제죠. 뭘 해도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이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일단 받으면서 공정한 척하면서 차라리 나중에 뭉개는 게 낫다, 우리가 마사지를 잘 해줄게, 뭉개줄게 라고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거부권 행사할 것을 확정해둔 상태에서 그것을 일치 단결해서 막을 일만 남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흔들리고 있는 윤석열과 일치 단결해서 죽어도 함께 죽을래? 아니면 김기현 흔들고 이탈표 던져가며 내가 살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래? 이 질문이 현재 국힘당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힘당 내 상황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언론들까지 플레이어로 뛰어들고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기현 간의 거래가 끝나서 김기현은 사퇴할 리가 없는데도 김기현을 흔드는 소리가 큽니다. 이것은 언론들이 김건희 특검 받으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 애정어린 조언을 개무시해가면서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